지훈아, 내 통장 돈이 다 사라졌어. 쨍쨍한 여름 햇살이 마당의 봉숭아꽃 위로 쏟아지던 7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고 다급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73세 김순정 할머니가 맨발로 마루를 뛰쳐나오며 손에 든 휴대전화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마침 방학을 맞아 시골 할머니 댁에 내려와 있던 손자 지훈이 놀란 얼굴로 달려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지훈은 서울에서 컴퓨터 보안 회사에 다니는 든든한 청년이었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할머니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 봐라, 이것. 어제 분명히 300만 원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0원도 안 남았어. 내 노후 자금이, 내 평생 모은 돈이. 순정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그 손에 들린 휴대전화 화면에는 잔액 영원이라는 차가운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들였습니다. 그 손은 한여름인데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다 잡아낼게요. 걱정 마세요. 지훈은 할머니를 부축해 안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선풍기가 더운 바람을 휘저으며 돌아가고 있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훈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제부터 오늘까지 폰으로 뭐 누르신 거 있으세요? 모르는 문자나 이상한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순정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어제 저녁에 이상한 문자가 하나 왔었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빨리 백신을 깔아야 한다고. 순간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두드리자 어제 도착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에서 악성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즉시 백신을 설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강조된 경고 문구 아래에는 짧은 인터넷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주소를 보자마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회사에서 수도 없이 분석해 온 전형적인 스미싱 수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링크 누르셨어요? 응, 눌렀지. 백신 안 깔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그거 누르니까 뭐 깔라고 해서 깔았지. 그게 뭐가 잘못됐어?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들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진짜 백신이 아니에요. 이건 사기꾼들이 만든 가짜 앱이에요. 할머니 폰에 깔리는 순간 할머니 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그놈들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은행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다. 뭐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라에서 그런 걸 그냥 둬? 순정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일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로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에 있는 주소는 절대로 누르지 마시라고요. 앱은 꼭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이런 공식 경로로만 까셔야 한다고요. 아이고, 내가
내가 그걸 잊어버렸지. 우리 지훈이가 그렇게 일렀는데. 순정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그녀의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해 두세요. 정부 기관이나 은행에서는요, 절대로 문자로 백신을 깔라거나 뭘 설치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문자가 오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면 일단 저한테나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누르지 마시고요. 그래. 내가 우리 지훈이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순정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가 좀 진정되시기를 기다리며 휴대전화의 화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평범한 보안회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정부 기관과 협력해 사이버 범죄를 추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훈은 이 분야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습니다. 다만 할머니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손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정아, 안에 있어? 옆집에 사는 67세 박옥분 할머니였습니다. 순정 할머니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마을에서 가장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손에 갓 쪄낸 옥수수가 든 소쿠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들어와. 순정 할머니가 힘없이 대답하자 옥분 할머니는 마루로 올라와 안방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순정 할머니의 퉁퉁 부은 눈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순정아. 너 왜 그래? 무슨 일 났어? 어디 아파? 옥분아, 나 큰일 났어. 내 돈이 다 없어졌어. 순정 할머니는 옥분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영문을 몰라 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은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옥분 할머니의 얼굴도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순정아, 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너 영감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콩이며 깨며 그거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그러게 말이야. 내가 우리 딸한테, 우리 손자 지훈이한테 뭐라도 좀 보태주려고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면서 모은 돈인데. 순정 할머니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훈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차마 더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지훈의 마음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잡아내고 만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자 상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냐? 휴가 잘 보내고 있냐? 형,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회사 장비 좀 쓸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지훈의 직장 선배인 김민호 팀장이었습니다. 사이버 보안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장비,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할머니가 스미싱 당하셨어요. 300만 원 다 털리셨대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민호 팀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아냐?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바로 내려갈게. 형,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일단 폰부터 좀 까보려고요. 그놈들이 어디서 작업했는지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리고 지훈아. 네, 형. 우리 손에 잡혀야지, 그놈들이. 어르신들 등쳐먹는 그런 놈들은 절대 그냥 못 두지. 지훈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의 평상 위에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여름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지훈의 어머니이자 순정 할머니의 외동딸인 45세 이예숙 씨였습니다. 서울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단숨에 달려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할머니 어떠셔? 엄마 안에 계세요. 옥분 할머니랑 같이요. 일단 진정은 좀 하셨어요. 혜숙 씨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우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가만히 평상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여름 저녁은 매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김순정 할머니의 집에서는 매미 소리보다 더 깊은 한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어느 허름한 빌딩의 지하 사무실에서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음 먹잇감을 노리며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떤 사람의 분노를 건드렸는지를.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골집 마당에는 풀벌레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순정 할머니가 딸 혜숙 씨의 다리를 베고 겨우 잠이 든 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고 또 운 탓에 할머니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건넌방에 작은 책상 하나를 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머니의 휴대전화와 그가 서울에서 가지고 내려온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는 알 수 없는 영문과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직도 안 자니? 방문을 살며시 열고 혜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엄마, 할머니는요? 이제 막 잠드셨어. 약 드시고. 휴,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다. 혜숙 씨가 보리차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지훈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지훈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차피 그 돈 못 찾는다고 하더라. 경찰서에 가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엄마.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회사에서 무슨 일 하는지 아시죠? 이런 놈들 잡는 게 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우리 할머니를 건드렸어요. 절대로 그냥 못 둬요. 혜숙 씨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엇이든 한번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지훈은 다시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의 휴대전화에 깔린 가짜 백신 앱의 내부 구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놈들 제법이네. 지훈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기단이 만든 앱은 생각보다 정교했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보면 진짜 백신 프로그램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훈의 눈에는 그 정교함 뒤에 숨겨진 악성 코드의 흔적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는 어느새 그쳤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지훈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찾았다. 지훈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화면 한쪽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일련의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기단이 사용하는 서버의 인터넷 주소였습니다. 지훈은 그 숫자를 다른 프로그램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서울 어느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구나, 너희들 둥지가.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지훈아, 자니? 순정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은 얼른 노트북 화면을 닫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할머니가 힘없이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이 시간에. 잠이 안 와서. 자꾸 그 돈 생각이 나서. 지훈아, 잠깐 마루에 같이 좀 앉자. 지훈은 할머니를 부축해 마루로 나갔습니다. 한여름 밤이었지만 시골의 새벽 공기는 제법 서늘했습니다. 지훈은 안방에서 얇은 이불 하나를 가져와 할머니의 어깨에 둘러드렸습니다. 할머니, 추우시죠? 아니다, 괜찮아. 지훈아. 순정 할머니는 마당 한쪽에 핀 분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분꽃은 밤에만 피는 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분홍빛 꽃잎들이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무 한심하지? 그깟 문자 하나에 그렇게 다 털리고.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그놈들은 어르신들이 잘 모르신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작정하고 속이려고 드는데 누가 안 속겠어요. 그래도 우리 지훈이가 그렇게 일러줬는데. 모르는 문자는 누르지 말라고, 앱은 꼭 그 뭐냐 정식으로 받으라고. 플레이스토어요. 할머니, 다음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이상한 문자가 오면 일단 누르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 한 통만 주세요.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는 꼭 물어보세요. 아셨죠? 그래, 그러마. 우리 손자한테 꼭 물어보마. 순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옅은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이내 다시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훈아, 그 돈 정말로 못 찾는 거지? 경찰서에서도 못 잡는다고 하더라. 그놈들이 외국에 있을 거라고. 할머니. 지훈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그놈들 제가 다 잡아낼게요. 우리 할머니 평생 모은 돈 절대로 그냥 못 빼앗겨요. 아이고, 우리 지훈이가 무슨 수로. 순정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첫 딸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들어가서 좀 주무세요. 날이 밝으면 저랑 경찰서에 한번 같이 가요. 경찰서? 어제도 갔다 왔잖니. 거기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는데. 어제 가신 곳은 동네 파출소잖아요. 이번엔 다른 데로 가요. 제가 아는 곳이에요. 지훈은 할머니를 부축해 다시 안방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건넌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는 아까 발견한 서울의 주소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지우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 평소 같으면 절대로 전화를 걸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상대편의 목소리는 졸음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형, 저예요. 지훈이요. 지훈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민호 팀장이었습니다. 지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가짜 백신 앱의 구조, 사기단이 사용하는 서버의 주소, 그리고 그 주소가 가리키는 위치까지. 전화기 너머에서 민호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음은 이미 사라진 듯 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한 거 다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 그리고 오늘 오전에 사이버 수사대로 와. 내가 거기 아는 분이 계셔. 같이 가자. 네, 형.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밤새 분석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고서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은 다시 한여름의 뜨거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귀의 느티나무에서는 매미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부엌에서는 옥분 할머니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옥분 할머니는 순정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정아, 일어났니? 죽 좀 끓였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쓰러져. 옥분 할머니는 따끈한 흰죽 한 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정 할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분아, 나 못 먹겠어. 입맛이 없어. 순정아, 그러지 마.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한 숟갈만 먹어봐. 옥분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순정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죽을 한 숟갈 떠서 호흡 불어 순정 할머니의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옥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자, 한 숟갈 더. 옥분 할머니의 정성 어린 손길에 순정 할머니는 겨우 죽 반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마침 안방으로 들어오던 지훈이 보았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옥분 할머니. 저 잠깐 서울 좀 다녀올게요. 서울? 이 아침에? 왜? 순정 할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지훈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놈들 잡으러요. 할머니, 며칠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순정 할머니는 한참을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거 차비라도 해라. 가서 밥도 사 먹고. 할머니, 됐어요. 저 돈 있어요. 받아둬. 할미 마음이야. 지훈은 차마 거절할 수 없어 그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를 한번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지훈은 가방을 메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한여름의 햇살이 그의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어느 지하 사무실에서는 남자 몇 명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어르신을
한번 노려볼까? 그들은 키득거리며 새로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행 고속버스 안. 지우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푸른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풍경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사기단의 정체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밝혀낼 수 있을까? 지훈의 손가락은 자판 위에서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 팀장이었습니다. 지훈아, 어디쯤이야? 형, 1시간 뒤면 서울 도착해요. 그래, 도착하면 바로 사이버 수사대로 와. 내가 미리 가서 박 형사님이랑 얘기해 놓을게. 박 형사님이요? 응, 사이버 수사대 강력반 형사야. 내 후배인데 이런 사건 진짜 잘 잡아. 어르신들 노린 스미싱 조직, 이 양반이 작년에도 한 팀 잡았어. 지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형,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우리 일이 이거잖아. 그리고 너희 할머니 일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전화를 끊은 지훈은 다시 노트북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밤새 분석한 가짜 백신 앱의 코드를 한 줄 한 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이 어느 한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지훈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사기단이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만든 일종의 자폭 장치였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앱이 스스로 사라지면서 모든 증거를 없애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흔적을 이미 찾아낸 뒤였습니다. 사기단이 자신들의 컴퓨터로 명령을 내릴 때마다 서버에 남는 로그 기록. 그것이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버스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한여름의 도시는 시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뜨거웠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 가주세요. 택시는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부터 한숨도 못 잔 탓에 눈이 뻑뻑했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 팀장이 입구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왔냐? 얼굴이 영말이 아니네. 형, 빨리 들어가요. 시간이 없어요. 두 사람은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자 사이버 범죄 수사대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민호 팀장은 익숙한 듯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형사, 나왔어.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민호 형.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인사해라. 우리 회사 막내 김지훈. 이쪽은 박정수 형사.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 톱이야. 안녕하십니까, 형사님. 김지훈입니다. 지훈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수 형사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 형한테 얘기 들었어요. 할머니가 당하셨다고. 자, 일단 앉아서 자세히 얘기 좀 해봐요. 세 사람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 할머니 폰에 깔린 가짜 백신 앱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안에 악성 코드가 3종류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인정보를 빼내는 거고, 하나는 은행 앱을 가로채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을 지우는 자폭 코드입니다. 지훈의 설명에 박 형사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낮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거 보통이 아닌데. 김지훈 씨, 이거 직접 분석한 거 맞아요? 네, 어젯밤에요. 민호 형 회사 막내가 어떻게 이래요? 우리 수사대 분석관보다 잘하는데? 박 형사가 농담 섞인 어조로 말하자 민호 팀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지훈이가 우리 회사에서도 좀 특별한 케이스야. 군대도 사이버 사령부에서 보냈고. 아, 그래요? 박 형사가 새삼 지훈을 다시 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청년의 얼굴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별다른 반응 없이 노트북 화면을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형사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앱이 통신하는 서버의 주소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요. 지훈이 키를 누르자 화면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서울 어느 지역에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작년에 한번 작전 들어갔다가 놓친 동네예요. 네. 비슷한 수법으로 어르신들 노리던 조직이 있었어요. 그때도 거의 다 잡았는데 핵심 인물 2명이 막판에 도망갔어요. 그 후로 잠잠하더니 다시 시작한 모양이네요. 박 형사의 목소리에 노기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김지훈 씨, 이 자료 우리가 좀 쓸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수사 협조받고 싶은데. 물론입니다. 그러려고 가져온 거니까요. 그리고 형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훈은 다시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통신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놈들 서버에서 오간 통신 기록입니다. 지난 일주일치를 제가 확보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지, 누가 미끼를 물었는지 다 나옵니다. 박 형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제가 그놈들 서버에 거꾸로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할머니 폰을 미끼로 써서요. 그놈들이 우리 할머니 폰에 깔아놓은 악성 코드를 제가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형사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훈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만 있으면 우리가 그놈들 잡는 거 시간 문제예요. 며칠 안에 작전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감사는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박 형사가 자리에 다시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김지훈 씨, 작전 들어갈 때까지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놈들 통신을 실시간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분석관들이 좋은데 김지훈 씨만큼 빠르게 못 봐요. 당연히 돕겠습니다. 끝까지요. 지훈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박 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수사대에 자리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민호 형, 괜찮죠? 괜찮지. 지훈이가 하는 일이 결국 우리 일이잖아. 세 사람은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 형사는 수사대의 다른 형사들을 불러 모았고
지우는 자신의 자료를 그들과 공유했습니다. 회의실은 곧 분주한 작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여전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더위도 잊은 채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놈이 두목 같은데요? 한 형사가 통신 기록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권한을 가진 계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계정의 흔적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놈이 모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훈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놈 작년에 한 번 잡혔던 놈입니다. 그때 도망간 2명 중 하나. 박 형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즉시 컴퓨터로 달려가 과거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남자의 얼굴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놈, 정확해요. 이놈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놓친 그 자식. 박 형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수사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지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혜숙 씨였습니다. 지훈아, 일은 잘 되고 있니? 할머니가 계속 너 걱정만 하셔. 엄마 잘 되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할머니께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노을 너머 어딘가에 시골집 마당의 분꽃이 또 피어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각, 지하 사무실의 사기단은 평소처럼 키득거리며 새로운 먹잇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형님, 서버가 좀 이상한데요? 뭐가? 통신이 좀 느려요. 누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쓸데없는 소리 마. 우리 서버 절대 못 들어. 신경 끄고 일이나 해.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부하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부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 누군가에 의해 한 줄 한 줄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의 회의실은 임시작전본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커다란 지도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사기단의 근거지로 추정되는 건물의 사진이 빨간 동그라미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서울 외곽의 한 빌딩 지하예요. 겉으로는 일반 사무실로 위장하고 있고 출입구는 2곳입니다. 박 형사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사이버 수사대 형사들과 강력반 형사들, 그리고 지훈과 민호 팀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인원은 총 7명, 두목 1명, 부두목 1명, 나머지 5명은 행동대원입니다. 이놈들 다 정가가 있는 놈들이에요. 지훈은 회의실 한쪽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사기단의 서버에서 오가는 통신 기록이 실시간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지금도 그놈들 한창 작업 중이에요. 오늘 아침에만 새 문자를 2,000통 넘게 발송했어요. 지훈의 보고에 박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루에 2,000통씩 매일. 이놈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르신을 등쳐먹은 거야.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박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자, 작전 시작합니다. 오늘 밤 9시 우리가 그놈들 잡으러 갑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형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지훈 씨는 작전 시간 동안 여기서 그놈들 통신을 계속 봐주세요. 만약에 그놈들이 도망치려고 한다거나 증거를 지우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 주세요. 네, 형사님. 알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형사가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김지훈 씨, 잘 부탁해요. 우리 다 같이 그 도둑놈들 싹 다 잡읍시다. 꼭 그러겠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한층 더 팽팽해졌습니다. 형사들은 각자 자기 자리로 흩어져 작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지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골집의 옥분 할머니였습니다. 지훈아, 나야. 잠깐 통화 괜찮니? 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이따마다. 너네 할머니가 오늘 아침부터 또 우신다. 자기가 너 고생시킨다고, 너 학교 일도 못 보게 한다고. 지훈은 빙긋 웃었습니다. 시골에서는 회사도 학교라고 부르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께 전해주세요. 곧 좋은 소식 가지고 내려간다고요. 며칠만 더 기다리시라고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지훈아. 옥분 할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그놈들 잡을 수 있겠니? 할미는 그게 제일 걱정이다. 너만 위험해질까봐.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도와주세요. 형사님들이 진짜 베테랑이세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놈들 꼭 잡혀야 해. 너네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도 그런 거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옥분 할머니의 말에 지훈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수많은 어르신이 같은 수법에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식사 거르지 마시게 해주시고요. 알았다. 너도 밥 잘 챙겨 먹어라. 전화를 끄는 지훈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사기단의 통신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메시지가 지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새 작업 들어간다. 표적은 70대 이상 여성. 10,000명 분량 준비해.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즉시 박 형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사님, 그놈들 오늘 저녁에 또 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00명한테 동시에 문자를 보낼 계획이에요. 뭐? 10,000명? 박 형사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되겠어. 작전 시간 앞당겨야겠어. 김지훈 씨, 그놈들이 정확히 언제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보통 패턴으로 보면 저녁 7시쯤이에요. 그 시간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휴대전화를 보시는 시간이라서요. 그럼 우리 6시 반으로 작전 시간 당깁시다. 그놈들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다 잡읍시다. 박 형사는 즉시 다른 형사들에게 작전 시간 변경을 알렸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한층 더 긴박해졌습니다. 6시 형사들이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 형사가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지훈 씨, 우리 갈게요. 통신 잘 부탁해요. 네, 형사님. 무사히 다녀오세요. 박 형사가 회의실을 나가자 민호 팀장이 지훈의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떨리냐? 네, 좀 떨리네요. 잘 될 거야. 박 형사가 진짜 잘하니까.
너는 내 역할만 잘하면 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노트북 화면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6시 반이 되었습니다. 박 형사로부터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박 형사. 작전 시작합니다. 김지훈 씨, 통신 상황 어때요? 형사님, 그놈들 지금 막 문자 발송 준비 들어갔어요. 한 10분 뒤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우리 지금 건물 진입합니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그 시각 사기단의 지하 사무실. 그들은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시작한다. 오늘은 평소보다 2배로 가자. 어르신들이 푹푹 찌는 더위에 정신없을 때 더 잘 쏘가. 네, 형님. 부하들이 일제히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거세게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형사들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원 손들어. 움직이지 마. 박 형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지하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기단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파악할 새도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책상 위의 컴퓨터로 손을 뻗었습니다. 증거를 지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형사가 더 빨랐습니다. 꼼짝 마. 너 작년에 도망친 그 자식이지? 박 형사가 두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두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알았냐고? 너희들이 등쳐먹은 어떤 할머니의 손자가 너희들 다 까발려놨어.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사이버 수사대 본부. 지우는 무전을 통해 작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호 팀장이 그의 등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해냈다. 해냈어. 지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칠 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 잡았어요. 진짜로 잡았어요. 그래, 잡았다. 너 진짜 대단한 일 해낸 거다. 무전에서 박 형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김지훈 씨, 듣고 있죠? 작전 성공입니다. 7명 전원 검거했어요. 증거도 다 확보했고요.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해야죠. 김지훈 씨 덕분에 10,000명의 어르신이 또 당할 뻔한 거 막았어요. 그리고 박 형사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이놈들 사무실에서 현금이랑 통장이 잔뜩 나왔어요. 압수 절차 거치면 피해자분들께 일부라도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의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지훈은 시골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어머니 혜숙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일은 어떻게 됐어? 엄마, 잡았어요. 그놈들 다 잡았어요. 할머니 바꿔주세요. 어서요. 잠시 후 순정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정말이냐? 그놈들 정말 잡았어? 네, 할머니. 다 잡았어요. 7명, 한 놈도 안 빠지고요. 그리고 할머니 돈도 일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순정 할머니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흐느낌은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해냈구나. 우리 지훈이가. 지훈도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여름의 저녁,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형사가 다시 무전을 보내왔습니다. 김지훈 씨,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이놈들 뒤에 더 큰 놈이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놈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전기 너머의 박 형사는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놈들 두목 컴퓨터에서 누군가에게 매달 돈을 보낸 기록이 나왔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단순한 사기단이 아니라 윗선이 있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윗선이. 지금 조사 중이에요. 김지훈 씨, 우리한테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어요? 압수한 컴퓨터들 분석 좀 도와주세요. 당연합니다.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훈은 즉시 사이버 수사대로 가져온 사기단의 컴퓨터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압수해온 장비는 총 5대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기단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사들은 모두 검거한 7명을 조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지훈은 회의실에 홀로 남아 묵묵히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2시,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화면에는 한 사람의 이름과 직책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한 IT 회사의 대표였고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지훈은 즉시 박 형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 형사가 회의실로 달려왔습니다. 화면을 본 박 형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네, 형사님. 사기단이 빼낸 돈의 절반 이상이 이 사람한테로 흘러갔어요. 이 사람이 사기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어요. 박 형사는 한참 동안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 양반 정치권에도 끈이 닿아 있는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묻혀버릴 수도 있어요. 형사님, 지훈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사기단을 만들어서 또 다른 어르신들을 등쳐먹을 거예요. 박 형사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결연함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냥 둘 수 없죠. 김지훈 씨, 이 자료 다 정리해 주세요. 내가 위에 보고하고 정식으로 수사 들어갈게요. 다음 날 아침 박 형사는 윗선에 모든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윗선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대가 너무 큰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훈이 확보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결국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IT 회사 대표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사기단의 두목과 부두목, 그리고 행동대원들도 모두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크게 다루었습니다. 노인 등친 IT 기업 대표 구속, 손자의 활약으로 사기단 일망타진. 지훈의 이름은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가 한 일은 사이버 수사대 안에서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지훈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지훈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김지훈 씨 덕분에 큰 도둑놈 하나 잡았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형사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형사님들이 안 계셨으면 저 혼자서는 절대로 못했을 일이에요. 두 사람은 굳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옆에서 민호 팀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여름의 시골 마을은 여전히 매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매미 소리가 더 이상 슬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에서 순정 할머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옥분 할머니와 어머니 혜숙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지훈이 왔구나. 순정 할머니는 한 걸음에 달려와 지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지만 그 포옹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할머니, 돈은 어떻게 됐어요? 연락 받으셨어요? 받았어.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 한 2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 순정 할머니의 목소리에 옅은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잃어버린 300만 원 모두를 되찾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돌아온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충분히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다 못 찾아드려서. 무슨 소리야? 너 아니었으면 한 푼도 못 받았을 거다. 그리고 그놈들 다 잡혔잖니. 그게 더 큰 일이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지훈이 칭찬이야. 너 덕분에 다른 어르신들도 안 당하게 됐다고. 옆에 있던 옥분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동네 어르신들 다 너한테 고마워해. 다음에 내려오면 마을회관에서 잔치한다고들 하더라. 우리 지훈이 환영잔치. 아이고 할머니. 잔치까지요?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지훈은 머쓱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당의 평상 위에 작은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손수 부친 부추전과 혜숙 씨가 끓인 닭백숙, 그리고 시원한 수박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정아,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웃집의 영자 할머니가 순정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지훈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생, 정말 고마워.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학생 덕분에 우리도 마음 놓고 살게 됐어.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냥 우리 할머니 일이라서 한 거예요. 지훈이 손사래를 쳤지만 어르신들의 칭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상 한쪽에서는 순정 할머니가 지훈에게 새우전을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미가 약속 하나 할게. 무슨 약속이요, 할머니? 이제부터 모르는 번호로 문자 오면 절대로 안 누른다. 무조건 우리 지훈이한테 먼저 물어볼 거다. 그리고 동네 친구들한테도 다 일러줄 거다. 절대 누르지 말라고. 그러게요.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 더요. 앱은 꼭 공식 경로로만 까셔야 해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거기서만요.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은행은 절대로 문자로 백신 설치하라고 안 해요. 그런 문자 오면 무조건 사기예요. 그래. 우리 지훈이 말 가슴에 새겨둘게. 옥분 할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순정아, 그러게.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그런 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의심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자식들한테 먼저 물어보자. 우리끼리 약속하자. 그래, 우리끼리 약속하자. 그놈들 우리가 모른다고 얕보고 그런 짓 하는 건데 우리가 똑똑해지면 그놈들도 못 해먹지. 마당에 모인 어르신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훈은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붕꽃이
또 그날처럼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흔들림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순정 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손자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어.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가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고 누군가의 일생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마당의 평상 위에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여름의 시골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한 가족을 구하고 한 마을을 구하고 결국에는 수많은 어르신을 구해낸 따뜻한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순정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누르지 마세요. 앱은 꼭 공식 경로로만 설치하셔야 합니다. 정부 기관이나 은행은 절대로 문자로 백신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이 갈 때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한 통의 전화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김지훈처럼 든든한 가족이 있고 박 형사처럼 정의로운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쁜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